네,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럼 여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션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이 노션을 아마 쓸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마 다 말로 할 것 같고요. 이 사이트만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해서 사이트 하면은 접속이 됐었죠? 사이트 접속해 주시고요. 본인의 노트북이 맥이라면, 그러니까 애플 거라면 오른쪽에 있는 맥 OS, 그리고 그냥 뭐 LG, 삼성, 윈도우라면 왼쪽에 있는 윈도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라서 윈도우즈 클릭하고 제페토 빌드잇을 설치를 해볼 거예요. 자, 뭔가 눌렀나요? 자, 설치를 하시면 좌측 하단에 제페토 빌드잇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설치하시고 제페토 빌드잇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지금 제페토 빌드잇이 깔려 있어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설치 누르시면 제페토 빌드잇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나오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3번 적어주세요. 네, 3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다 되신 것 같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제페토 빌드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창이 제일 위에 뜨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설치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창,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뭐 이런 창 나오면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다 끝났는데 노트북에 따라서 이게 좀 느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 하고 마침 눌러주시면 제페토 빌드잇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열릴 때 로딩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로딩 다 끝나고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제페토 빌드 이전에 해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없으시면 여기서 시작할게요. 제페토 빌드이 저는 다 설치가 됐고요. 다 설치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4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캡처 하나 보낼게요. 이 화면 나오시면 4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 제페토 빌드잇이 좀 많이 작아요.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거는 해상도를 변경하면 되거든요. 저는 일단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좀 변경을 할 거고요.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변경했습니다. 뭐야. 네. 진행해 볼 거고요.
지금 계정 로그인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QR 로그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QR 로그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휴대폰에서 제페토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줌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제 모바일 폰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화면 다 보이시나요? 자, 제 화면에서 홈에서 제페토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페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제페토 오른쪽 하단에 이 사람 모양 메뉴가 있습니다. 5번째에 있는 사람 모양 메뉴 눌러주시고 이 프로필 영역에 보면 프로필 편집, 여기 아바타 추가 이런 부분을 프로필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필 편집, 아바타 추가 그 오른쪽, 맨 오른쪽에 QR이 있습니다.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버튼이에요. 이 QR 눌러주면은 내 QR 코드가 떠요. 이제 이 오른쪽에서 스캔하기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스캔하기 있고 이 스캔하기를 누르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어요. 제페토 빌드잇에 들어가서 QR 로그인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모바일에선 제페토 서비스에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로그인 클릭해 주시면 제페토 서비스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은 끄셔도 돼요. 제페토 빌드잇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 화면까지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5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화면까지 오신 분들은 5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카카오 로그인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화면만 뜨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폴더 친구 제 걸로 로그인 해드릴게요. 제 걸로 빌드인 아까 줬죠. 폴더. 네. 그냥 충분할까요? 죄송합니다.
끝났고요. 제페토 빌드잇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는 권장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다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권장 사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PC에서는 아마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조작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작법은 여기를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드린 노션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 화면을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일단 월드 템플릿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페토 빌드잇에 접속했고요. 저희 접속했으니까 이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플레인 템플릿을 클릭해 볼 거예요. 플레인 템플릿, 평지. 이제 이 플레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지금 플레인, 타운, 하우스 이런 것들 다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템플릿은 틀이죠. 그러니까 제페토에서 이 빌드잇으로 뭔가를 만들 때는 이런 것처럼 하면 돼. 해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린 이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지 플레인 템플릿을 눌러볼 겁니다. 이 화면 나오시면 채팅창에다가 6번 적어주시면 돼요. 네, 다 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화면 크게 보기 설정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인 조작법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화면을 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 영역들은 사실 오늘 해볼 거긴 한데 이거는 조금 지금 현재 조작법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없애줄 건데 오브젝트 오른쪽, 오브젝트 익스플로러가 있죠. 이 오른쪽에 꺽쇠가 있어요. 왼쪽으로 향하는 꺽쇠. 이 꺽쇠를 클릭하면 왼쪽이 사라집니다. 오른쪽도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성 오른쪽에 꺽쇠가 있어요. 이 꺽쇠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꺽쇠를 클릭해서 왼쪽이 나오기도 할 수도 있고 오른쪽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양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면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 7번 적어주시면 돼요. 혹시 제가 좀 빠르거나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조작법입니다. 제가 일단 쭉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놓쳤다, 말을 놓쳤다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제페토 빌드 교육생용 조작법 그리고 3번에 있는 조작법입니다. 자, 게임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게임할 때 왼쪽에 있는 WASD 이 키를 움직이잖아요.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여드릴게요. W는 앞으로 가는 메뉴입니다. 저희가 이 지형이 있는데 이 지형에서 좀 앞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여기 오브젝트를 설치하고 뭐 가로등, 문 같은 거 설치하고 그 가로등을 앞에서 볼 때 그러면 좀 앞으로 가서 가까이서 봐야겠죠. 그 기능이 W입니다. S는 뒤로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맵의 형태를 볼 때 뒤로 갈 때 뒤로 갑니다를 많이 쓰고요. A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D를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제가 왼쪽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 토글을 클릭하면 제가 GIF 움짤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혹시 복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요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WASD 학생분들이라 이건 아마 다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Q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E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디 때 많이 쓰이냐면
제가 오브젝트에서 뭐 구조물을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집을 하나 여기 설치를 했는데 이 집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 1층에도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을 거예요. 뭐 방석을 깔 수도 있고 찻잔을 놓을 수도 있는데 이 집안을 볼 때 항상 이렇게 A, S, D 이런 식으로 가면 좀 힘드니까 Q를 쓰는 거예요. Q를 하면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을 볼 수도 있고 또 2층을 보고 싶다. 그러면 굳이 A, S, D 뭐 이런 식으로 갈 필요 없이 E를 누르면 됩니다. 이럴 때 Q랑 E를 많이 쓰는 거고요. 이제 마우스 우클릭은 시점 변경입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왼쪽 오른쪽 하면은 이렇게 시점이 변경이 되고요. 이건 보통 아까 말씀드린 조작법이랑 같이 씁니다. WSAD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맵을 좀 돌아다닐 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 안에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조작법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 조작법이 Q랑 E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조작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플로러 메뉴가 있는데요. 우선 익스플로러 메뉴가 어떤 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화면 봐주시고요. 익스플로러 메뉴란 제페토 월드의 지형의 크기, 하늘의 색, 음악 등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는 제페토 빌드잇의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익스플로러라고 하고요. 익스플로러 메뉴를 들어가려면 익스플로러 탭을 클릭해야 돼요. 아까 저희가 왼쪽에 있는 탭을 꺽쇠로 닫아놨죠? 그 꺽쇠를 열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꺽쇠, 이 꺽쇠를 열어주면은 오브젝트랑 익스플로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익스플로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월드 해가지고 지형, 하늘, 배경음악,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이 화면 다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8번 왼쪽에 익스플로러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월드, 뭐 지형, 하늘, 배경음악, 플레이어 이게 보인다? 그러면 8번 적어주시면 돼요. 왼쪽을 잘 보면 월드 아래, 월드 왼쪽에 이 꺽쇠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 아래에 있는 메뉴들이 전부 숨겨져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이나 하늘 배경음악 플레이어가 이 월드 메뉴, 월드 설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지형 먼저 클릭해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형 설정, 하늘색 설정, 배경음악 설정, 플레이어 설정 이렇게 4가지 설정들이 나와 있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자, 왼쪽에 지형을 클릭해 주시면 뭔가 바뀌나요? 지형 클릭해 주면은 아무것도 안 바뀌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꺽쇠를 열어주셔야 보이는 메뉴예요. 오른쪽에 있는 꺽쇠 열어주면은 지형을 클릭하면 이 지형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하늘을 클릭하면 하늘에 대한 설정이 나오고요. 배경음악,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여러 설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지형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지형 브러쉬가 보인다. 그럼 채팅창에 9번 적어주시면 돼요. 제 화면과 같은 화면이 보인다. 채팅창에다가 9번 적어주시고요. 혹시 따라오고 싶으신데 이거 제 속도가 좀 빨라서 따라오지 못하신다. 그런 것도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말을 해주시거나. 자, 지형 클릭하고 오른쪽에 브러쉬 설정이 있습니다. 이 브러쉬 설정으로 지형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 지형을 좀 위에서 봐보겠습니다. 지형 오른쪽에 보면은 중간에 네모난 큐브 박스 있죠? 자, 여기 이 큐브 박스. 이 큐브 박스는 지형을 여러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오른쪽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 아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탑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탑 클릭해 주면 지형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형태로 보실 수 있어요. 이 메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탑, 뭐 왼쪽, 오른쪽, 뒤
그리고 다시 탑, 아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도 지형을 멀리 볼 수 있어요. 탑 클릭하고 스크롤로 이렇게 지형을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클릭도 가능하고요. 우클릭으로 뭐 돌릴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조작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탑 눌러서 좀 멀리서 봐볼게요. 탑 누르고 스크롤로 내려주세요. 좀 멀리서 한 이 정도쯤에서 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형 설정을 해볼 거예요. 지형을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지형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 속성 이름이 있습니다. 이 메뉴의 두 가지 메뉴는 항상 고정이에요. 속성이랑 이름. 이 아래에서 이름부터 지형 크기 조절, 지형 브러쉬 이런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메뉴들을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하늘도 클릭해 보면 속성 이름, 이름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클릭하면은 뭐 플레이어, 배경음악, 하늘, 지형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위에 두 개는 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지형을 클릭하고 그 하단에 지형 크기 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필터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필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지형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페토 저희가 만드는 게 월드잖아요. 월드에서 캐릭터가 들어가서 이제 그 월드를 뛰어다닐 텐데 그 월드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은 지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 줄이 더 생긴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더 이상 플러스가 없어집니다. 플러스 버튼이 없어지는 거고요. 쉬는 시간 아니죠? 쉬는 시간이에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쉬었다가 다시 해볼게요.
네, 다 자리에 오셨나요? 몇 명 비는 것 같지? 다 오셨나요? 음, 시작할게요. 줌 켜주시고요. 이 플러스 버튼으로 이제 지형을 늘릴 수 있고, 이 마이너스 버튼으로 지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페토 빌드에 들어오시고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세요.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아까 두 단계 내리면 아까 원래랑 똑같은 지형이죠. 여기서 두 단계를 한 번 더 내려볼게요. 한 단계까지 내려가고 이제 그러니까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길이랑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맵이 작더라도 이 이상으로 작아지진 않고요. 아무리 맵이 크더라도 이 이상으로 커지진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맵을 제일 크게 해볼게요. 맵을 다 크게 해주시고 맵을 전부 다 최대치까지 가까이 갔을 때 이 마이너스 버튼밖에 안 보이신다면 채팅창에다가 1번 적어주세요. 그냥 최대치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 땡기셨으면 하단에 지형 편집 종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형 편집 종료 눌러주시면 돼요. 지형 편집 종료를 눌러주셔야 이제 저장이 됩니다. 항상 모든 작업이 끝날 때는 지형 편집 종료를 눌러주세요. 네. 자, 이제 쭉 진행해 볼 텐데 빠르시면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자, 그 하단에 지형 브러쉬가 있습니다. 지형 크기 조절은 이제 지형의 크기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고, 지형 브러쉬는 이제 지형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건 화면이 좀 작아서 그렇고요. 화면을 크게 하면 하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풀은 기본이에요. 이제 기본적인 이걸 풀이라고 하고, 도로, 바위, 물, 늪, 용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나씩 눌러서 다 작업을 해볼 거예요. 풀은 여기 해도 똑같이 되니까 도로를 클릭하고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주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동그라미가 마우스 끝에 붙어 있습니다. 좀 가까이 가서 봐드릴게요. 가까이 가면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마우스 끝에 붙어 있고 여기서 왼쪽 클릭을 하고 이 브러쉬로 해당 지형을 색칠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됐죠? 이제부터 이건 도로입니다. 가까이 가보면은 도로처럼 돼 있어요. 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도로를 칠하고 뭐 그 옆에 물이 있다 그러면 물도 칠하면 됩니다. 물 클릭하고 칠하면 되고요. 물을 취소하고 싶다 하면은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취소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걸 보면은 이 큰 지형에 굉장히 작은 형태의 도로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한 면을 전부 다 도로로 채우고 싶다, 또는 모래로 채우고 싶다 하면은 이 모래를 클릭하고 여기를 전부 다 칠해줘야 되는데요. 이러면 너무 작업이 노가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크기를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최대로 여기 있는 이 바로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20이 최대예요. 이 상태에서 지형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지형에 있는 동그라미가 더 커집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칠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모래 지형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싶다. 원래는 기본이 풀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본대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초기화를 클릭하고 모래를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건 똑같이 당연히 물이라도 초기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 지형에다가 도로를 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탑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전부 다 도로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도로를 클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옆으로 약간씩 다 삐져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잘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삐져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많이 삐져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브러쉬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정렬은 말 그대로 이걸 정렬해 준다는 거예요. 일자에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초기화한 다음에 브러쉬 정렬을 누르고 도로를 누른 상태에서 해볼게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일자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도로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지형의 형태를 바꿔주는 기능, 여기서 지형이고요. 이 지형에서는 지형 크기 조절이랑 지형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브러쉬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 가볼게요. 왼쪽에 하늘을 클릭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늘 색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형이 아래에 있고 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하는데 이 하늘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둠에 가까워지고요. 밤 느낌을 내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낮 느낌을 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기본은 이렇게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가 기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페토 빌드 저랑 아는 사람이 이 맵을 만든 게 있는데 그분은 이걸 밤으로 해가지고 할로윈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페토에 템플릿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줌에서 보고 있는 화면도 템플릿이에요. 저 템플릿, 제페토에서 뭐 맵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다라고 템플릿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맵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바타가 있을 때 맵을 만들면 지금 여기 상단에 지형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늘 색상을 바꾸면 맵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워 보이는 게 이 지형 하늘 색상이에요. 지형 오른쪽으로 가면 뭐 별도 보이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만들 맵.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아마 무리일 것 같고 가능하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맵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볼 건데 그런 맵들을 만들 때 이 하늘의 색상 하나로 그 맵 자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경 음악이에요. 제가 지금 소리를 켜놨나 모르겠는데 제 쪽에서 한번 켜볼게요. 배경 음악을 클릭하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름은 배경 음악, 음악은 노 뮤직이라고 되어 있죠. 노 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배틀 플래닛이랑 내추럴 그라운드 이 두 가지 음악이 있습니다. 저희의 음악을 이 맵 안으로 넣는 건 안 되지만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의 음악 중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틀 플래닛 선택하고 좀 기다리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추럴 그라운드 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페토 맵 내에 음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거는 위에서 추가한 음악을 들려줄지 안 들려줄지 하는 소리 메뉴입니다. 자, 다음은 플레이어인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동, 속도, 점프가 있어요. 이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 플레이어의 속도랑 플레이어의 점프력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일 우측 상단에 보시면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 테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테스트 눌러보면은 지금 저는 로딩 중인데 이 로딩이 다 끝나면은 저희가 만든 맵을 테스트할 수 있게 캐릭터가 저희 아바타가 여기 설정이 됩니다. 로딩을 좀 기다려 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처음 하시니까 시간이 더 걸리실 거예요. 로그인 될 때까지 로딩이 다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저는 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맵에 다 들어오셨다 하시면 채팅창에다가 2번 적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마우스로 시점 변경하실 수 있어요. 캐릭터가 왼쪽을 보고 싶다 하면 왼쪽 보면 되고요. 캐릭터가 오른쪽을 보고 싶다 하면 오른쪽 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조작키 WASD로 이렇게 캐릭터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바로 점프도 할 수 있어요. 다 해보셔서 이 체감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자, 제페토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정도의 속도랑 이 정도의 점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ESC 누르면 키보드 제일 왼쪽에 있죠? ESC 누르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와지고요. 다시 한번 월드 플레이어. 여기서 이제 속도랑 점프를 최대까지 당겨 볼게요. 기본은 2, 최대는 5예요. 이 속도랑 점프를 최대까지 당긴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 눌러보겠습니다. 최대까지 당기고 테스트 눌러서 다시 맵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속도랑 점프가 상당히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만드는 제페토 빌드 이 맵은 이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아바타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점프 맵이라고 있어요. 이 아바타가 점프해서 어떠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점프 맵이 있는데 그런 점프 맵에서는 이 점프력을 최대로 당겨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맵에 따라서 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맵이 너무 크다 하면은 속도를 최대로 당겨주면은 이제 최대 맵을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메뉴가 플레이어 메뉴입니다. 그 하단에 인벤토리가 있는데 ESC 눌러서 다 나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있는데 이 인벤토리는 제페토 내에서 또 인벤토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는 메뉴예요. 기본은 활성화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이번 시간에 굉장히 좀 많은 걸 해봤습니다. 제페토 빌드잇 다운로드 해보셨고요. 제페토 빌드잇의 조작법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메뉴, 하늘색, 지형, 색상 뭐 이런 것들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메뉴예요. 자, 오브젝트 메뉴란 제페토 월드의 가로등이나 문 그리고 여러 요소들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 이런 문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메뉴는 저희가 익스플로러 메뉴를 좌측 상단에서 눌렀잖아요. 그 왼쪽에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돼요. 오브젝트 메뉴 찾으셨으면 채팅창에다가 2번 적어주세요. (2번) 적어주시고요. 이제 오브젝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설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선택 설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 검색 설치. 선택 설치는 말 그대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봐보시면 제 화면 봐주세요. 자, 오브젝트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올, 뉴, 프롭스, 빌딩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예요. 제페토가 이제 오브젝트, 제페토 빌드에 있어서 여러 오브젝트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오브젝트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프롭스 여기를 눌러볼 거예요. 누르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할로윈 시즌이라서 할로윈과 관련된 오브젝트를 제페토 빌드잇에서 만들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요. 여기 있는 걸 써야 되는데 이제 이 중에서 머핀 하나 클릭해 볼게요. 선택 설치입니다. 프롭스 선택했고요. 머핀 선택해서 여기 머핀은 너무 안 보이네요. 좀 내려서 디쉬 있습니다. 기프트박스로 갈게요. 자, 기프트박스 다 찾으셨으면 채팅창에다가 3번 적어주세요. 하단으로 좀 내리셔야겠습니다. 쭉 내리셔서 기프트박스 찾아주세요. 네 분, 네, 다 되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기프트박스를 지형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프트박스가 선택된 채로 지형에다 클릭을 하면은 설치가 되는데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죠? 이 맵 내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아까 조작키 W로 가까이 가주세요.
마우스랑 같이 연동해서 쓰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기프트박스에 가까이 가주면은 지금 이렇게 기프트박스가 나와 있고요.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기프트박스가 없어져요. 기프트박스를 선택하고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하고 지형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에서 기프트박스가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저희는 방금 마우스 우클릭으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만 원래는 이게 설치를 해도 남아 있습니다. 마우스에 그대로 남아 있죠. 설치를 해도 마우스를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거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없어지고요. 또는 이렇게 따라다니는 상태에서 ESC, 키보드 좌측 상단에 ESC를 클릭하면은 그래도 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브젝트 선택 설치예요. 저희가 props라는 이 카테고리를 눌러서 기프트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설치를 해봤죠. 이번에는 검색 설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props, 여기 지금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검색을 해볼게요. bed 적어주시고요. 스펠링 다 아시죠? BED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침대가 나와요. 이 침대 보이시면 채팅창에다가 4번 적어주세요. 네, 이 중에서 흰색 침대 한번 눌러볼게요. 흰색 침대 눌러서 지형에다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흰색 침대 눌러서 지형에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따라다니는 거는 이제 ESC로 없애줄게요. 자, 설치해봤습니다. 자, 방금 이 오브젝트를 검색해서 설치를 했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 화면 봐주세요. 줌에서. 자, 오브젝트에서 검색을 bed라고 했습니다. 그럼 bed가 두 가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달라요. 지금 저희가 가구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bed를 쳤기에 나오는 거지. 아니면 뭐 new라는 카테고리에서 bed를 검색했을 때는 bed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을 한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검색을 할 때는 제일 상단에 보시면 네모로 되어 있는 all이 있습니다. 전체, 이 전체를 클릭하시고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쪽에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오브젝트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도 검색을 못할 수 있으니까 all 클릭해 주시고 bed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테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벙크 베지. X 눌러볼게요. 오브젝트 지금 bed라고 적혀 있죠? bed 오른쪽에 보시면 X가 있습니다. X 클릭해 주시고요. bed 오른쪽에 X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왼쪽에 all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도 지금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 카테고리를 all로 바꿔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테마들을 볼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할로윈 시즌이라서 할로윈 있고요. 마이 홈, 드라이빙. 이제 여기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운전과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나와 있고요. 마이 홈 하면은 이제 집과 관련된 뭐 타일도 있고 뭐 베드, 베스, 네 이런 식으로 욕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할로윈 하면 할로윈과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테마로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 설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메뉴 설정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가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하실 거예요. 좌클릭하면 선택이 되거든요. 마우스에서 좌클릭하면 선택되고요. 저희가 방금 설치한 베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베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 메뉴 나오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5번 적어주세요. 선택하는 것마다 이 파란색이 뜨게 되는데요. 지금 제페토 빌드잇이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클릭해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안 뜨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드래그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드래그 되시는 분 계신가요? 좌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드래그 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전 잠깐 홈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 계속 그 상태에서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4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선택, 이동, 회전 크기예요. 상단,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들이고요. 여기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했다 해가지고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동을 한번 클릭해 보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노란색 화살표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빨간색 화살표랑 파란색 화살표는 이제 왼쪽 오른쪽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노란색을 한번 잡아서 위로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지게 되고요. 빨간색을 클릭하면은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파란색은 앞뒤,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 클릭해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동그라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는 이렇게 위아래, 빨간색으로는 뭐 이렇게 좌우,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둘 다 좌우, 노란색은 옆으로, 뭐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메뉴예요. 회전을 주는 거죠. 회전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말 그대로 해당 오브젝트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로, 빨간색은 뭐 옆으로, 파란색은 앞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이 3가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사이에 얘네들이 있는 흰색이 있어요. 흰색을 가지고 이렇게 쭉 줄이거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옮겨서 키우거나 전체적으로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이 정렬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해요. 제 화면 봐주시고요. 정렬을 지우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흰 색깔 메뉴가 줄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렬을 다시 클릭하면 이 줄이 다 켜지고요. 이 정렬 같은 경우에는 맵 내에 오브젝트를 어디에 정렬할 거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렬을 끄면은 좋은 점이 오브젝트를 좀 더 자유자재로, 좀 더 부드럽게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정렬 켜놓은 상태입니다. 크기 같은 경우로 보시면 이렇게 뚝뚝 끊기죠. 이렇게 키울 때 뚝뚝, 키우거나 줄일 때 뚝뚝 끊기는데 하나, 둘, 셋. 정렬을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줄여집니다. 파란색도 부드럽게 옆으로 아래로, 빨간색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는 거고요. 얘는 회전도 똑같아요. 회전도 정렬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뚝뚝 끊겨요. 뚝뚝 끊기는데 정렬을 꺼놓으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동도 당연히 똑같고요. 자, 오브젝트 설치랑 위에 있는 메뉴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색 바꾸기도 있는데요. 제가 배드를 하나 더 클릭을 해볼게요.
베드를 하나 더 설치해 볼 거고 좌측 상단에 all을 클릭해 주세요. 카테고리 중에 all 클릭해 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에는 베드. 베드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까 오른쪽에 테마를 건드리셔서 그러실 거예요. 테마 다시 해서 올 테마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마는 올 테마. 자, 베드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베드, 흰 색깔 베드 하나, 그 다음 여기 장판 같은 노란색 베드 하나, 이렇게 총 2개 베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 되신 분은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6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캡처 어플 있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올 클릭하고 베드, 흰 색깔, 노란 색깔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고 싶은데 지금 어디 하나에서 놓쳤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변환이라고 해서 위치, 회전, 크기가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날 바뀌는 거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을 얼마나 줬는지 아까 상단에서 이런 거 해봤죠. 회전 얼마나 줬는지 그런 설정들 X, Y, Z로 해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메뉴들로 저희가 클릭해가지고 뭐 이 회전을 줄 수도 있어요. 기본은 0이고요. 크기도 이제 저희가 뭐 1.1, 1.1, 1.1 해가지고 아주 극소수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1.5, 1.5, 1.5 이런 식으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그 하단에 보면은 물리가 있는데 이 물리, 중력, 질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오브젝트를 지나가지 못하게 할 때 물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색상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색상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회색이랑 흰색이 섞여 있죠. 색상 클릭해보고 노란색을 클릭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회색인 부분은 좀 더 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페토 빌드잇에서 이제 색상을 넣으려면은 이제 흰 색깔이 뭐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뭐 아니면 파란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파란색 플러스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색상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색상을 또 추가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뭔가를 만들 때는 흰 색깔 가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 색깔. 얘는 노란색이랑 뭐 갈색이 섞여 있죠. 얘도 이제 뭐 파란색으로 바꾸게 되면은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흰 색깔이었으면 그냥 파란색이 나왔을 텐데 지금 여기는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있기에 이제 같이 하면 초록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오브젝트 메뉴였고요. 단축키 같은 경우에 있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Z, 컨트롤 Y, 컨트롤 B 이렇게 있습니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만약에 저희가 이걸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막상 바꾸고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럼 컨트롤 Z, 컨트롤 Z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금 원래 색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컨트롤 Y입니다. 컨트롤 Y는 복구하기예요. 이런 건 어딜 때 쓰이냐면 베이스라고 제페토 빌드잇에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을 넣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베이스를 가지고 뭔가 이걸 하나 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했다. 위로 올렸다. 이 상태에서 뭐 지우면 컨트롤 Y를 통해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랑 같은 기능인데 그냥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컨트롤 D는 복제입니다. 얘 좀 많이 써요. 저희가 방금 이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위로 쌓았는데 얘가 조금 이상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 B, 컨트롤 D.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바르게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쌓이고요.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아니면 특정 뭐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 문을 똑같이 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컨트롤 D에서 D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4시 20분까지죠? 4시 20분. 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오브젝트는 2개가 더 남았거든요. 이거를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은 실제 한번 맵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간단하게라도. 어떤 게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란 둘 이상의 물체나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행동을 의미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상호작용 오브젝트란 지금 제가 움짤로 해놨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이 톱니바퀴 모양이 나와서 앉기, 타기, 뭐 들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오브젝트를 상호작용 오브젝트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 중에 몇 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태치 메뉴예요.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어태치를 클릭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중에 어태치를 선택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스크롤 하시면은 어태치 보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고요. 위에 있는 검색은 꺼주셔야 해당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태치 하면은 이 4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 4가지 메뉴 나오시면 채팅창에다 7번 적어주세요. 4가지 오브젝트 나오시면은 7번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이 4가지를 전부 다 설치해 볼 거예요. 어태치가 어떤 거냐,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알아보실 거고요. 하나씩 클릭해서 여기 넣어줄게요. 자, 전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 넣고 우측 상단에 테스트를 눌러서 저희가 아바타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리 보기까지 왔으면 채팅창에다 8번 적어주세요. 4가지 오브젝트 선택하고 미리 보기까지 왔다. 채팅창에 8번. 쉬는 시간인가요? 아니죠? 저희 거 아니죠? 네, 다 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캐릭터로 해당 오브젝트 가까이 가게 되면요. 상호작용하기 컨트롤 왼쪽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플러스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려면 저처럼 시점이 이상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 모양 메뉴가 나오고 쉽게 누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산 메뉴는 그냥 캐릭터한테 우산 메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산 오브젝트를 들 수 있게 하는 메뉴이고요.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 플러스 버튼입니다. 세 번째는 사물함에서 이제 손거울을 꺼낼 수 있고요. 또는 리코더, 이제 또는 마술봉 이런 거를 꺼낼 수 있게 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플러스 버튼, 여기는 그냥 놀이동산처럼 이 풍선을 들 수 있게 하는 메뉴예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 오브젝트입니다. 이런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시간상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몇 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3개 정도? 자, 첫 번째 벤치입니다.
올로 두시고요. 카테고리를 올로 두시고 벤치 검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벤치. 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온 이유는 카테고리가 잘못되거나 테마가 잘못돼서 그래요. 테마는 올 테마, 카테고리는 올로 해주시면 이 벤치가 나오는데요. 벤치가 총 5개죠. 이 중에 톱니바퀴 메뉴, 이 톱니바퀴 메뉴가 되는 게 상호작용 오브젝트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세요. 벤치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은 비이클 키오스크. 비이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V랑 E만 적어도 될 거예요. V, E 적어주시면 제일 상단에 나와 있죠. 비이클 키오스크 클릭해 주세요. 설치해 주세요. 얘는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설치해 주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 스프링 똑같이 검색해 주시면 돼요. 스프링 3가지 오브젝트 전부 다 설치해 봤다.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설치하고 우클릭하시고 이 위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프링을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지하에 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위에 있는 이동을 눌러주시고요. 노란색을 잡아서 위로 한 칸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프링 오브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측 상단에 테스트 눌러볼게요. 똑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플러스 버튼 또는 이제 톱니바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벤치 가까이 가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요. 톱니바퀴 버튼 눌러주면은 저희 캐릭터가 앉을 수 있습니다. 앉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플러스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 비이클 키오스크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차, 저희가 조종할 수 있는 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싱 맵이나 뭐 도로 등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차를 타는데 이제 그만 타고 싶다 하면은 G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G 눌러주시면 차에서 내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스프링은 별도의 뭐 플러스 버튼이나 톱니바퀴 버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점프하시면 더 높게 뛴다. 이게 스프링 오브젝트입니다. 12분. 빨리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오브젝트에서 타이머를 검색해 주시면 타이머 스타트랑 타이머 피니쉬가 있어요. 저 이거 한번 설치해 볼게요. 타이머만 검색해 주시면 돼요. 타이머 스타트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타이머 피니쉬는 이제 해당 오브젝트 좀 뒤에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개 다 설치하셨으면 채팅창에다가 8번 적어주세요. 좀 거리가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번 했었네요. 네,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눌러보면은 이제 타이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점프맵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레이싱 맵이나 점프맵 많이 쓰이는 건데 타이머 스타트 가까이 가가지고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보면은 위에 타이머가 뜹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죠. 타이머 스타트 근처에서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타이머가 뜨고 이 피니시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원래 석세스라는 문구도 뜨게 되는데 여기선 안 뜨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출발점 그리고 목적지를 해놓으면 해당 목적지를 이제 건너가게 되면 타이머도 풀리고 이렇게 효과도 나게 되는 메뉴입니다. 오브젝트입니다. 자, 다음은 스페이스 도움 엘리베이터. 이건 좀 기니까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스페이스만 치셔도 나오긴 할 건데 채팅창에 보내놨어요. 스페이스 도움 엘리베이터. 안 뜨네요. 스페이스만 쳐보죠.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 도움 엘리베이터. 이 동그란 원형 메뉴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움직임이 필요가 없어요. 테스트 저만 한번 해볼게요. 제 화면 봐주세요. 네, 많이 모네. 자, 지금 이것도 별도의 그 플러스 버튼이나 상호작용 키가 필요 없고 이렇게 원형 바가 내려오면서 여기 올라타게 되면은 자동으로 올려주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려주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해당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포탈이랑 세이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포탈, 오브젝트 올 포탈 PO POR 그러면 포탈이 나오고요. 포탈도 역시 세이브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까 타이머도 타이머 스타트랑 타이머 피니쉬로 같이 썼었죠. 포탈이랑 세이브 포인트를 같이 쓸 수 있고 두 개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설치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를 먼저 밟아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포인트 밟으면 이상한 문구가 뜨죠. 뭐 이상한 문자 이런 게 뜨고 이제 포탈 근처에 가서 이 상호작용하기 해당 뭐 꺽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세이브 포인트로 이동하시겠어요? 라는 문구가 나오고 OK를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가 방금 밟은 세이브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맵이 크다 보면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세이브랑 포탈 메뉴입니다. 17분인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볼게요.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눌렀을 때 이상한 곳으로 막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집이 있고 이쪽 집에서 스폰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올 카테고리에 스폰을 적어주시면 돼요. SPAWN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일 위에 있는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폰. 저희가 처음 시작할 공간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클릭해주고 테스트를 누르면 저희가 방금 그 설치한 스폰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2개 이상이면은 랜덤으로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은 이쪽에서 태어나고 한 번 저쪽에서 태어나고 매우 접속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맵이 크면은 뭐 한 여러 개 만들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제페토 빌드 해보셨고요. 사실 오브젝트 메뉴가 아직 덜 끝났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 시작 전에 알아보고 다음 시간은 직접적으로 맵을 한번 제작해 볼 거예요. 맵 어떤 식으로 제작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15분 만에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요런 맵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처음 만들어 볼 맵이에요. 해변가이고요. 뭐 월드 공개하기까지 뭐 이렇게 바다 칠하고 여기에 뭐 물고기 넣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랑 같이 만들어 보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해변가 맵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맵들, 이런 맵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없으시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카톡방에다가 해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